네, 안녕하세요. 오뽀입니다. 2021년 8월 25일 비트코인 뉴스 브리핑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네, 갤럭시 디지털 창업자 BTC 행보 후 4분기부터 상승 랠리를 전망했습니다. 네, 최근 인터뷰에서요. BTC는 현재 구간의 가격을 유지하다가 4분기에 상승 랠리를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근 상승의 배경에 대해서는 아마존과 월마트 두 리테일 기업의 크립토 관련 직무 채용과 15만 달러의 NFT를 구입한 비자 카드의 행보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라고 덧붙였다. 네, 아시는 것처럼 아마존과 월마트 그리고 비자 카드에서도 이 암호화폐에 크게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이 기술자들을 뽑고 있죠. 네, 기술자들을 뽑고 있다는 소리는 추후 이 암호화폐에 관련된 사업을 진출한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기관들이나 개인들이 이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4분기부터 랠리가 시작할 거라고 했잖아요. 4분기가 그럼 언제부터 시작이죠? 4분기가 9월부터 시작이죠. 그러니까 9월부터 12월 달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만간 상승 랠리를 할 거다라고 갤럭시 디지털 창업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포는요 5월 달부터 9월 달부터 비트코인이 많이 상승할 걸 얘기했죠. 네, 10월 달이죠. 10월 달. 네, 맞습니다. 10월 달. 9월이 끝나고 10월 달. 9월 달 중순 이후부터는 저는 상승할 거라고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네, 다음 뉴스 보시죠. 네, 이제 채굴 뉴스가 또 나오죠. 싱가포르 투자 운용사 SMI가 암호화폐 채굴기 800대를 구입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이제 채굴 산업에 진입한다는 거죠. 근데 진입을 한다는데 중요한 거는요. 4분기부터는 채굴기를 4,000대까지 더 늘릴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이 코인 같은 경우, 그 채굴기 같은 경우는요, 한 대 1, 200만 원 하는 게 아니고요, 3천만 원, 4천만 원, 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구매한다는 소리는 본격적으로 채굴 시장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세요. 네, 이토록 2분기 암호화폐 수수료 수익 2.64억 달러, 전년 대비 23배 증가했다. 네, 암호화폐 거래 수수료 수익이 2억 6,400만 달러를 기록해서 전년 동기 1,127만 달러 대비 2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뭐가 늘어난 거라고요? 거래 수수료. 거래 수수료는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거래를 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작년 대비 올해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는지 그리고 매매에 참여를 했는지를 우리는 이 기사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는요, 여러분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급변한 비트코인 시장이 급변했어요.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저는요 올해보다 내년이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이 해외 트레이더들 특히 뭐 정말 몇 조 이상 돌리는 이런 트레이더들이랑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친구들 대화를 했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6월달 정도였어요. 6월달 정도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들 하는 얘기는 이거였습니다. 너희들은 지금의 불장이 오래 온다 생각하니 언제 온다 생각하니 하니까 다들 2023년이라고 얘기했어요.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불장은 2023년이고 2023년이 되면은 정말로 우리에게 많은 기회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래도 올해 나는 갈 것 같은데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들은 2023년이라고 되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올해보다는 2021년보다는 2022년 그리고 2022년보다는 2023년이 엄청나게 큰 시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그들이 한 얘기가 있어요. 지금 자리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자리에서 계속 성장하면서 2023년쯤에 엄청나게 큰 어떤 수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거다라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네. 근데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코인판에 전문가 없어요. 그들도 뭐 지들은 전문가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아무튼 계속해서 커나가는 시장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투자하시면요, 좀 더 좋을 거예요. 네, 플로리다에서요, 예, 블록체인닷컴이라는 곳이, 예, 플로리다에서 블록체인닷컴에서 합법적으로 BTC나 기타 암호화폐를 매매할 수 있게 되었대요. 이게 뭐 얼마나 대단한 뉴스는 아니겠죠. 예, 아니겠지만 이런 식으로 현재 암호화폐를 매매할 수 있는 이 합법적인 이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곳들이 많아진다는 거, 그리고 그만큼 규제에 맞춰서 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은 이 시장이 과거에는 약간 음지해서 암호화폐만 하면은 약간 음지해서 거래가 많이 되던 투자 방법이었다면, 예, 지금은 이 양지로 올라와서 합법적으로 투자를 진행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뉴스 볼게요. NFT 관련된 뉴스는 지금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NBA에서도 NFT 판매를 한대요. 네, 그리고 미국 소규모 은행 모바일 앱에서 암호화폐 구매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네, 미국에 있는 이 베스트라는 은행에서요, 모바일 앱에서 암호화폐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민은행 앱이나 뭐 아니면 신한은행 앱에서 암호화폐를 같이 구매할 수 있다라는 것은 엄청난 호재가 될 수 있겠죠. 아무튼 이런 것들이, 예, 서비스가 진행이 된다. 아주 작은 뉴스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작은 뉴스들이 지나가다 보면 지금 지금 뉴스에서는 소형 은행이 그랬지만 나중에 더 큰 은행들도 이런 서비스를 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도 우리는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네, 한 선물 CNBC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네, 미국인 중 10명 중 1명 정도가 이미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이거 엄청난 거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네, 불과 2017년, 18년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때는 미국인들 암호화폐 관심 없었습니다. 네, 그때는 뭐 100명 중에 1명 할까 말까였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지금도 그 전고점을 못 들었다는 2017년, 18년도에 불장 때도 이렇게 많은 투자자들이 없었어요. 네, 그런데 현재 미국에서도 이렇게 많은 사람 투자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60% 이상은 암호화폐를 이 장투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예, 단기적인 투자는 약 44%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능하다면 이 단기적인 투자보다는 장기적인 투자를 보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예, 리플 소송서 개인 투자자들 SEC가 이메일을 인용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이 리플하고 SEC하고 현재 계속 소송이 걸리는 걸 보실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리플이 이 유사증권, 유가증권이냐 아니냐, 요게 핵심 키워드거든요. 예, 그런데 요거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말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SEC에서 주장하는 건 뭐냐면, 야, 우리는 예전부터 리플 너희가 유가증권이라고 경고를 해왔어. 근데 너희들은 우리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리플을 팔아왔어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가요, SEC에 문의했던 내용이 있답니다. 네, 문의한 내용을 보면요, 이거예요. 그 사람이 리플을 구매한 후 자신이 유가증권을 구입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SEC에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이메일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SEC에서 그에 대한 답변을 줬겠죠. 근데 그때가 2020년 10월입니다. 근데 2020년 10월 기준으로 SEC는 리플의 증권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였다라고 메일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2020년 12월 달에 SEC가 리플을 미등록 증권이라고 하면서 소송을 걸어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리플 입장에서는 니네는 우리한테 과거부터 증권이 유가증권이라고 경고를 했고 판매를 금지하라고 했다고 하는데 왜 개인들이 이게 투자자들이 보냈을 때 왜 투자자들한테는 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냐, 왜 니네들은 거기에 대해 결정바가 없다고 했느냐라고 따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지금, 예, 계속 소송할 때 하나의 증거로 사용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다시 말하지만 요거 그냥 짜고 치는 고스톱, 시간 지나면 자연스럽게 합의해보고 끝날 문제. 과거에 이오스가 그랬어요.
이오스도 과거에 똑같은 유가증권이라는 해석이 있었고요. 그래서 판매 중지가 됐었고요. 그리고 합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벌금을 냈고요. 근데 되게 웃긴 게요. 유가증권이라고 했는데 이오스에서 벌금을 내니까 유가증권이 안 됐어요. 참 재밌죠. 벌금을 내면 유가증권이 안 되는 이런 나라가 미국의 SEC입니다. 이번에도 뭐 결국 리플에서도 벌금 내고 서로 합의하고 끝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리퀴드 8월 30일 신규 토큰 상장 재개. 아시는 리퀴드는 일본에 있는 거래소예요. 일본에 있는 거래소에서 얼마 전에 해킹 이슈가 있었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해결하고 이제 입출금도 지원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디파이 관련 800만 달러 투자 유치했다. 그냥 넘어갈게요. 계속해서 투자하고 있고요. 그리고 NFT에서도 계속 뭐 투자하고 인수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재밌는 게 나와요. 분석 미 경제심리 하락시 비트코인 3만 달러 하회 전망. 어떤 얘기인지 읽어봅시다. 우리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포브스에 따르면 홍콩 소재 암호화폐 투자회사 페네틱 캐피털 매니징 파트너 제한추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잘 기억하세요. 어떤 사람인가. 암호화폐 가격 동향에 대해 중기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규제 역풍이 남아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바이낸스 여전히 강력한 규제 압박을 받고 있으며 디파이에 대한 게리 게슬러 미 SEC 위원장의 불길한 발언을 랠리의 지속 가능성을 태클을 걸 수 있다. 미국의 전반적인 경제 심리가 갑자기 하향한다면 비트코인은 3만 달러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암호화폐 거래소의 비트코인 입금이 늘고 있는 점도 매도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블록웨어 솔루션즈의 수석 인사이트 애널리스트의 원리원 클레멘트에 따르면 지난주 금요일 이후 거래소에 22,000 BTC가 유입됐다. 반면 NFT는 호황이다. 비자가 크립토 펑크 NFT를 15달 구입한 소식은 뭐 좋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일단 여기에서 보면 계속해서 요게 지금 하나의 악재가 없다 보니까 요게 지금 계속 그 악재의 소재를 사용이 되거든요. 22,000개의 비트코인이 거래소로 입금이 됐다라는 거 이거 사실이에요, 여러분. 진짜로 입금이 됐어요. 근데 여기 빠진 기사가 하나가 있죠. 출금된 거는 왜 안 나오냐고요. 거래소로 들어간 거 맞는데 출금된 물량에 대해서는 현재, 그리고 테더가 입금된 거에 대해서는 현재 기사가 나오지 않고 있죠. 그리고 제한추라는 개인적인 사람의 그냥 개인적인 주장입니다. 실제로 한번 또 볼까요? 오늘은 그런 과연 거래소에 비트코인이 얼마나 입금이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안 봤어요, 오늘. 자, 보시죠. 조금 늘어나긴 했네요. 거래소로 들어가는 물량이 조금 늘어나긴 했네요. 현재 보시죠. 모든 거래소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총량입니다. 비트코인 총량이에요. 보시면 여러분 늘어났어요? 늘어났죠?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지금 바닥 찍었다가 여기보다도 지난주보다도 못 올라 물량이 없거든요. 거래소에 비트코인 물량은 없거든요. 오히려 떨어졌거든요. 지금 보니까. 어제보다는 떨어진 것 같아요. 비트코인 물량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기사들을 보면 악의적인 퍼드를 만들어내는 기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더 자세하게 볼게요. 다른 지표로요. 이 지표를 보면 더 확실하게 볼 수 있거든요. 이출금에 대한 게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보시죠.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시간 데이터예요. 모든 거래소로 입금된 BTC의 개수와 출금된 BTC의 개수의 차이를 알려주는 겁니다. 0 이상일 경우에는 입금량이 출금량보다 많은 거고요. 근데 어때요, 여러분? 그래프가 어때요? 입금량이 오늘 날짜거든요, 이거. 입금량이 많아요, 출금 날짜가 많아요? 지금 출금이 많잖아요. 입금 대비 출금으로 빼니까 입금된 양 빼기 출금한 양, 그러니까 마이너스잖아요, 지금 마이너스. 지금 마이너스인데 계속해서 뉴스는요, 계속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를, 이 데이터를 안 보거나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 기사를 보면 정말 거래소 입금이 많이 되고 있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실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입금된 양 맞아요,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근데 출금된 양은 왜 빠졌냐? 출금된 양은 22,000개보다 더 많이 출금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잘 보세요. 다음 뉴스 봅시다.
네, 카르다노 코인펀과 파트너십 체결, 크립토 이코노미 보안 강화. 여러분 A다. 오늘은 A다입니다. 오늘 뉴스에서는요 A다예요. A다 오늘 좀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최근에? A다. 네, A다. 기회입니다. 네, 나스닥 상장사 파워브릿지 비트코인 이더리움 최고액이 5,600대 구매 계약. 네, 나스닥 상장된 파워브릿지라는 곳에서요 비트코인을 최고액으로 5,600대 계약했다고요. 네, 계속 최고액에 투자합니다. 네, 최고액에 투자한다는 소리는 그만큼 비트코인의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고서 투자하는 거죠. 네, 문캐치 NFT 거래량 계속 증가로 1128%가 늘었대요. NFT 거래가 지금 엄청나게 활발하게 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네, 바이비트에서 지금 그 단타대 하고 있죠. 예, 80억인가 얼마를 상품으로 걸어놓고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요거 지금 많은 유튜버들 그리고 이 트레이더들이요 지금 많이 이 팀 모집한다라고 하면서 막 하는 걸 보고 있어요. 이거 해봤자 여러분들한테 돈이 된 게 아니라 결국은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홍보하고 있는 그 사람들만 돈을 버는 겁니다. 아무튼 조심하세요. 지금 자리에서는 상승장이 지속된다고 본다면요 여러분 절대 마진에서 돈 벌기 힘듭니다. 네, 리서치를 통해서 한번 해보니까요. 암호화폐 시장이 2030년대까지 연간 12% 상장한대요. 여러분 12% 상장한대요. 연간 12%. 연간 12% 상장한대요. 여기 나오죠? 오늘 선물 포지션 강제 청산. 예. 이 강제 청산됐다는 소리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전에 5시 때 갑자기 떡락했잖아요. 일부러 밀어낸 거라고요. 롱 포지션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을 정리한 거고요. 이거는 뚝배기 깨졌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가기 전에 저런 쪽으로 휩쓸어 져가지고 그 포지션들을 다 청산시키는 게 항상 코인판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롱을 잡아놨을 때도 올라가는 장에서 롱을 잡았는데도 청산당하는 경우가 절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는 장에서는 롱이나 숏이나 다 깨진다. 조심해라. 계속 말씀드립니다. 네, 메르카도 비트코인 남미 최초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 실시한다고 합니다. 예, 메르카도 새로운 남미 국가 하나 알게 됐네요. 넘어갈게요. 중국 메이투 암호화폐 투자 손실 30억 원, 뭐 30억은 뭐 나도 30억 이상 잃었으니까 넘어갈게요. 태국 금융당국 암호화폐 커스터디 규정을 도입한다.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커스터디 서비스가 뭐라고요? 아시는 것처럼 기업이라든지 펀드 회사들 아니면은 돈 많은 투자자들이 이 커스터디에 맡기면요. 거기서 자금을 새롭게 돌려주는 거예요. 굴려서 수익을 주는 겁니다. 근데 규정을 만드는데 커스터디 규정을 만드는데 커스터디 규정을 왜 만들어요? 수요가 있다는 소리죠. 수요가 없으면요. 커스터디 규정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근데 태국에서 그 정도로 현재 기관들의 투자자들이 많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투자를 문의하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규정을 만든다는 거죠. 수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미니로 8,800 BTC가 입금됐다. 하지만 우리 아까 살펴봤을 때 입금보다 출금이 더 많았어요. 넘어가요. BTC 대규모 이체 14.6억 달러 규모 코인베이스 이게 출금이에요. 여러분 출금. 여기 보세요. 이거는 출금된 겁니다. 출금. 코인베이스에서 익명 이거는 개인 지갑으로 옮겨갔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입금된 것도 있으면 이만큼 출금되는 것도 있다고요. 보세요. 8,000개가 입금됐는데 여기는 보면은 지금 세 차례 거쳐서 한 3만 개 이상이 출금됐잖아요. 3만 개가. 3만 개 이상의 출금이 됐던 게 훨씬 큰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보면 모른다는 거죠. 아셔야 되는데. 네. 계속해서 뭐 투자 유치 받고 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인도 벤처 캐피털에서 1억 달러 암호화폐 등 투자 펀드 조성할 거래요. 그러니까 인도에서도 지금 핫하다는 거죠. 일본 거래소 비트포인트 일본 최초 에이다 상장. 카르다노가요. 일본 거래소 중 최초로 상장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일본에서 거래소 상장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뭐가 필요하다? 국가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결국 승인 받았다는 소리입니다. 에이다. 오늘의 뉴스의 주인공 에이다네요. 디파인 트론으로부터 전략적 투자 유치. 트론이 누구예요? 저스틴 선. 저스틴선이 슬슬 움직이고 있어요. 한번 지켜봅시다.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 조건부 신고 수리 등 실효적 대책 마련해달라. 저는 이거에 대해서 반대입니다. 저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그리고 코빅, 뭐 아니면 코팍스 딱 요 정도까지 빼고는요, 다 모든 거래소들은 자격이 없다라고 봅니다. 지금도 몇몇 거래소들에서는 계속 신규 상장을 시켜요. 자기네들이 입금법으로 인해서 거래소가 사라지기 직전인데요. 지금도 상장을 시키는 거래소들이 있어요. 왜? 상장시켜서 마지막까지 털어먹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무슨 대책이고 뭐고 그냥 다 사라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피해자들이 줄어들어요. 빗썸으로 뭐 1000개의 비트코인 입금됐다. 무시하겠습니다. 뭐 나왔네요. 폴리곤 기반 디파이, 풀 다이노스와 신규 오브스 풀 출시. 오늘 오브스가 이래서 올라갔네요. 네, 오브스 같은 경우는 이 풀 다이노스 합은 뭐냐면요. 디파이입니다. 오브스는 제가 얼마 전에도 그 재단하고 미팅을 했을 때요. 디파이 관련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디파이에 올인 아닌 올인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디파이가 들어가면 유동성이 확보가 되고요. 실제적으로 코인의 펀더멘탈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뭐 오브스 뭐 기다려 보세요. 아직도 호재들 나오고 많이 있습니다. 네, 금융위 63고 가상자산업자 명단 공개 42곳에서 실명제재 못 받아. 뭐 이거 넘어갈게요. 관심 없어요. 네, 계속해서 400만 달러 투자 조달. 보시는 거죠? 계속 투자해, 투자. 지겨워요, 이제. 매일매일 우리가 뉴스를 보는데 뉴스를 볼 때마다 계속 투자받고 있다, 투자받고 있다, 유치하고 있다, 유치한 거 성공했다 이런 기사밖에 안 뜨죠. 네, 미 하원 3조 5천억 달러 인프라 예산 결의안 통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 하원이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인적 인프라 예산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 찬성 220대 반대 211을 통과시켰다. 이게 제가 왜 읽을까요, 여러분? 이게 뭐가 중요할게, 이게. 이 기사가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거,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응? 응? 테이퍼링. 여러분들 테이퍼링 때문에 뭐 가격 하락한다 어쩐다 막 계속 말 많았잖아요. 비트코인은 미국에서 테이퍼링 하면은 가격 떡락할 거고 큰일 났다. 우리 다 죽는다. 근데 뭐 하고 있어? 돈 풀고 있잖아요. 돈 푸는데 무슨 테이퍼링이에요. 미국은요, 여러분 돈 풀고 있어요. 테이퍼링 아닙니다. 네, 발키리 SEC 비트코인 ETF 출시 승인, 자사 ETF 가장 빠를 거. 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소재 암호화폐 전문 자산 운영 발키리 인베스트먼트가 소규모 펀드 발행 운영사가 새로운 펀드 출시 승인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비공개로 시청할 수 있도록 제도 덕분에 미국 최초의 비트코인 ETF 승인 대결에서 자세 제품의 최전선 유치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주장했다. 네, ETF 여러분 올해 안에 될 가능성이 크고요. ETF가 되는 순간에 날아갑니다. ETF가 된다는 소리는 주식시장까지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가 열려있기 때문에 인프라가 엄청나게 확장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가격적으로 엄청나게 올라갈 거예요. 네, 오늘 뉴스 뭐 요 정도까지만 보죠. 더 많은 뭐 뉴스를 살펴볼 수 있겠지만 일단 제가 힘들어 보면 투자 1000만 달러 투자 유치했다. 그리고 워낙에 풀로 상장했는 코인원에 풀로 상장했네요. 그리고 뭐 NFT 관련된 기사 계속 나와 있고요. 네, 그리고 대출. 이제 코인을 맡기고 대출 해주는 서비스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거죠. 나는 어떤 코인을 더 사고 싶어. 근데 돈이 없어. 근데 담보대출을 받을 수는 없어. 그러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코인 맡기고요. 돈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다른 코인 또 사도 돼요. 요거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이거 서비스 한번 사용해볼까 좀 솔직하게 생각 중입니다. 네, 오늘 뉴스는 뭐 이 정도.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는 439억 달러. 어제보다는 10억 달러 정도 빠지긴 했네요. 이거는 뭐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좀 떨어졌을 거라고 보고요. 네, 20억 달러의 비트코인 옵션이 8월 27일 날 만기된대요. 근데 이거 만기된다고 해서 크게 영향 없을 겁니다. 이걸로 누가 퍼드 준다면요. 퍼드 무시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마지막 얘기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쇼핑 타입 줍줍줍이다 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비트코인이 오늘 많이 하락을 했어요. 뭐 지금도 하락하고 있는지 반등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뒤면요, 여러분. 앞으로 2-3시간 뒤면요. 비트코인의 채굴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어저께 우리 뉴스 봤죠? 몇 프로 올라간다? 12% 올라간다. 네.
지금 여러분 그걸 기억하셨어야죠. 비트코인의 난이도가 새벽 2시인가 3시쯤에 올라갈 거야. 아마 제 기억으로는 새벽 2시나 아니 지금 새벽 2, 3시간이라 이제 올라갔을 것 같은데 이제 채굴 난이도 상승이 12%가 돼요. 그러면 비트코인 가치는요 12%가 상승하는 겁니다. 비트코인의 단가가 11% 비싸지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상상 단가가 생산 단가가 비싸진다는 소리는 그만큼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저께도 마찬가지고요. 오늘도 마찬가지고 계속 저점이다 매수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가장 큰 이유가요. 바로 채굴 난이도의 상승입니다. 상승이 되는 순간에 비트코인의 가격은요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비트코인이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기대로 보자고요. 난이도가 올라가면 분명히 가격은 올라갑니다. 아셨죠? 이렇게 해서 오늘 비트코인 관련 브리핑 뉴스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 비트코인 얼마예요? 올라갔네요, 뭐. 이거 지금 여기 올라가는 이유가 왜 올라간다고요? 이거 그거예요. 비트 채굴 난이도가 올라가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이거. 밑에 차트 보시면 1시간 기준으로 RSI 상승하고 있고요. MACD는 골든크로스 나면서 지금 상승 그리고 있죠. 그리고 양방으로 하나가 떴습니다. 그래프가요. 네. 아무튼 여러분 뭐 오늘 뉴스를 보신 것처럼 비트코인 시장은요 계속해서 호재별로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계속해서 채굴에 투자하는 사람들 많고요. 많은 전문가들은 4분기부터 비트코인의 상승 랠리를 다들 예상하고 있고요.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다들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규제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 규제가 만들어진다는 거는 그만큼 어중이 떠중이들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기관들, 정말 제대로 된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깨끗한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시장에 여러분들이 현재 투자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좋은 기회를 잡은 거로 생각을 하고요.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2021년 8월 25일 비트코인 시험 분석 여기서